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들어가 볼 주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속의 팔로산토입니다. 네, 팔로산토 명상 안내 그리고 팔로산토 신성한 나무의 향과 정화 이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팔로산토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 팔로산토가 도대체 뭔지, 왜 특별한 건지, 그리고 명상이나 공기정화 같이 실생활에서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핵심만 딱 알아보는 거예요.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실용적인 팁도 있고 또 팔로산토에 담긴 어떤 문화적인 정신적인 의미까지 다루고 있어서 흥미롭더라고요. 특히 스페인어로 신성한 나무라니 이름부터 뭔가 좀 끌리지 않나요? 자, 그럼 이 매력적인 나무 팔로산토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좀 짚어보죠. 이름이 신성한 나무. 굉장히 강렬한데요. 이 팔로산토, 정확히 어디서 온 나무인가요? 뭔가 이름만큼 특별한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이름에 얽힌 이야기가 실제로 꽤 깊어요. 팔로산토는 주로 페루나 에콰도르, 이쪽 남미 해안 지역이 원산지 나무거든요. 여러분이 주신 그 신성한 나무의 향과 정화 자료를 보면 수백 년,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그 지역 원주민들이 영적인 정화의식이나 아니면 전통적인 치유 목적으로 이걸 써왔다고 해요. 아, 정화나 치유요. 네. 심지어는 벌레 쫓는 그런 실용적인 용도로도 쓰였다고 하니까 정말 여러모로 중요하게 여겨진 나무인 거죠. 그냥 나무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가 딱 깃든 그런 존재로 대우받은 겁니다. 수백 년 전부터 정화와 치유에 쓰였다니. 아, 그럼 단순한 향기 그 이상이겠네요. 그러면 실제 향은 좀 어떤가요? 자료에서는 달콤하면서 우디하고 또 태웠을 때는 스모키한 느낌이 더해진다 이렇게 묘사하던데요. 달콤함이랑 스모키함이라 언뜻 좀 반대되는 느낌인데 이게 어떻게 어우러질까요? 아, 그거 정말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또 팔로산토 향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태우지 않은 나무 자체에서도 그 특유의 은은하게 달콤하면서도 깊은 나무 향이 나요. 그런데 여기에 불을 붙였다가 끄면 이제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그 독특한 스모키한 향, 약간 송진향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게 더해지는 거죠. 아. 이 복합적인 향이 많은 사람들한테 편안함, 그리고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보통 가게에서 사는 그런 인공방향제 있잖아요. 그런 단선적인 향이랑은 좀 차원이 다르죠. 훨씬 깊고 자연스러운 느낌이랄까요? 네네. 네, 꼭 숲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아, 태우기 전이랑 후의 향이 그렇게 다르군요. 복합적인 자연의 향이라니 더 궁금해지네요. 근데 이렇게 깊은 역사랑 영적인 의미까지 있는 팔로산토가 아주 현대적이고 또 실용적인 문제 해결에도 쓰인다는 점이 저는 정말 재밌었어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하나가 여름철 화장실 냄새 잡는 방법으로 이 팔로산토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신성한 나무가 화장실 냄새 제거에 딱 등장한다니 솔직히 좀 놀랍기도 하고 신선했어요. 네, 그렇죠. 그 연결이 약간 의외로 느껴질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팔로산토의 그 본질적인 특성, 그러니까 정화 능력이 현대 생활의 고민에 적용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신성한 나무의 향과 정화,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되게 흥미롭게 다루는데요. 팔로산토가 가진 강력한 천연 탈취 효과, 또 공기 정화 능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인 거죠. 아, 중요한 건 이게 화학 성분이 전혀 없는 100% 천연 나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쓸 수 있다, 안전한 대안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간의 나쁜 기운을 정화하던 전통이 이젠 나쁜 냄새를 정화하는 현대적인 쓰임새로 이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 그렇게 연결하니까 일리가 있네요. 정화라는 그 핵심 가치는 그대로군요. 100% 천연 성분이라는 점은 정말 큰 장점 같아요. 요즘 인공향에 민감한 분들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 특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어요. 자료 보니까 습기 많은 화장실에 팔로센토 스틱을 그냥 두기만 해도 어느 정도 냄새 완화 효과가 있고 또 필요할 때 잠깐 태워서 연기를 싹 돌리면 더 강력한 탈취 효과를 볼 수 있다고요. 네네. 화장실뿐만 아니라 옷장이나 신발장, 자동차 안처럼 냄새 좀 신경 쓰이는 다양한 공간에 쓸 수 있다니 이거 진짜 만능 아이템인데요? 맞습니다. 그 다용도성이 팔로산토가 최근에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일 거예요. 천연 탈취제로서의 기능적인 역할도 뛰어나지만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나무 자체의 그 자연스러운 질감이나 형태가 주는 미적인 가치도 무시할 수 없고요. 아, 인테리어 소품으로도요? 네, 특별한 가공 없이 그냥 원목 그대로의 모습이 오히려 되게 감각적인 인테리어 소품 역할까지 하는 거죠. 기능성이랑 신미성 둘 다 잡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능이랑 미관을 동시에 잡는다니 매력적이네요. 자, 그럼 다시 팔로산토의 그 정신적인 측면, 웰빙 활용법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보내주신 팔로산토 명상 안내 자료에는 팔로산토를 명상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이게 상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가끔 명상하려고 시도는 하는데 이 팔로산토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 방법이 궁금했어요. 네, 그 명상 안내 자료에 나온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러면서도 그 과정 자체가 좀 마음 챙김의 일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우선 명상 시작하기 전에 창문을 약간 열어서 신선한 공기가 좀 들어오고 연기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좋고요. 환기가 중요하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팔로산토 스틱 끝부분에 라이터나 촛불로 불을 붙이는 거죠. 자료에서는 한 10초에서 30초 정도 붙이라고 권장하고 있네요. 스틱 끝이 까맣게 타면서 불꽃이 생기면 바로 입으로 후 불어서 불꽃은 끄고 연기만 피어오르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아, 불꽃을 바로 끄는 거군요. 네, 막 타닥타닥 타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연기가 스물스물 올라오도록요. 네네. 이때 안전을 위해서 불에 안 타는 그런 내열성 받침대나 아니면 전용 홀더 위에 올려두는 게 중요하고요. 아, 활활 태우는 게 아니라 연기를 공간에 이렇게 부드럽게 퍼뜨리는 거네요. 그 연기가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안내서 보면 이 팔로산토 연기가 공간을 정화하고 뭐 부정적인 에너지를 없애주고 마음을 차분하고 편안하게 이끄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죠. 향기뿐 아니라 그 피어오르는 연기 보는 것 자체도 되게 명상적인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팔로산토 특유의 향도 그렇고 또 시각적으로 천천히 피어오르는 연기가 명상에 필요한 그 차분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안내서에서는 연기가 공간에 퍼지기 시작하면 의자나 바닥에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코로 팔로산토 향을 천천히 그리고 깊게 들이마시면서 자기 호흡에 집중하라고 안내하고요. 네. 특히 배를 이렇게 부풀렸다 가라앉히는 복식 호흡, 이걸 한 10회 정도 깊게 반복하면서 향을 의식적으로 느끼면 명상 상태로 더 깊이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구체적인 팁까지 제공하고 있어요. 복식 호흡이랑 같이 향을 느끼는군요. 초보자를 위한 조언도 인상 깊었어요. 처음에는 향이 좀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한 5분에서 10분 이 정도로 짧게 시작해서 점차 익숙해지면 시간을 늘려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네, 그게 좋죠. 그리고 꼭 정식으로 막 각 잡고 하는 명상 시간이 아니더라도 뭐 요가 수련 전후나 아니면 집중해서 글을 쓰거나 작업을 해야 할 때 혹은 그냥 일상에서 스트레스 받거나 마음 안정이 좀 필요하다 느낄 때 언제든 가볍게 쓸 수 있다는 점도 정말 실용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웰빙을 위한 문턱을 좀 낮춰주는 느낌이랄까요? 네, 맞아요. 활용의 폭이 상당히 넓다는 게 팔로산토의 또 다른 장점이죠. 팔로산토 명상 안내 자료에서는 팔로산토 명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에너지 정화, 심리적 안정감 증대, 불안감 완화, 스트레스 해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집중력이나 창의력 향상, 숙면 유도, 그리고 공간 자체의 분위기를 좀 긍정적으로 바꾸는 효과까지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오, 효과가 정말 많네요. 네, 그리고 사용 후에는 창문 열어서 환기시켜서 남아있는 연기를 부드럽게 내보내는 게 좋다. 이렇게 마무리 방법까지 안내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효능이 정말 다양하네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사서 쓰게 될 팔로산토 제품은 주로 어떤 형태인가요? 자료들 보니까 보통 길이가 한 10cm 내외 되는 나무 조각, 그러니까 스틱 형태가 제일 일반적이고 굵기도 조금씩 다르다고 나와 있던데요.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 게 좋을까요? 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 스틱 형태죠. 굵기가 다르면 아무래도 타는 시간이나 발생하는 연기의 양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좀 짧고 굵은 스틱은 좀 더 오래 연기를 낼 거고 가늘고 긴 스틱은 좀 짧게 쓰는데도 적합할 수 있고요. 아, 그렇겠네요. 네, 사용하려는 공간 크기나 아니면 개인적인 선호도, 사용 목적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있는 셈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보내주신 자료들, 특히 신성한 나무의 향과 정화에서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팔로산토는 살아있는 나무를 막 베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주로 자연적으로 수명을 다해서 쓰러진 나무나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현지인들이 채집해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아,
살아있는 나무를 베는 게 아니고요. 네, 이게 윤리적인 채집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판매처 같은 경우는 페루나 에콰도르 정부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나 채집, 수출 허가서 같은 관련 서류를 갖추고 정식으로 수입 절차를 거쳤다는 걸 증명하기도 하고요. 네네. 소비자들이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고 구매하는 게 팔로산토 숲을 보호하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아, 그 점이 정말 중요하군요. 윤리적인 부분이네요. 신성한 나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걸 얻는 과정도 존중이 담겨야 한다는 의미로 들려요. 그렇죠. 그리고 100% 천연 목재라서 안전기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정보도 좀 안심이 되고요. 맞아요. 이게 또 흥미로운 정보인데 팔로산토 나무 자체는 100% 천연 목재잖아요. 그래서 여러 화학물질 섞어서 만드는 가공된 인센스, 그러니까 향이랑은 달라서 국내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아, 네, 즉 별도의 화학적인 처리 없이 나무 원형 그대로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 스틱 형태 말고 다른 형태 제품도 있나요? 자료에 살짝 언급된 것 같아서요. 네, 있습니다. 스틱 형태가 가장 대중적이긴 한데 자료에 따르면 스틱 외에도 나무를 아주 곱게 갈아서 만든 파우더 형태도 있고요. 이 파우더를 다른 천연 수지 같은 거랑 섞어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인센스 스틱처럼 가공한 제품도 있어요. 아, 인센스 스틱도요? 네. 그리고 팔로산토 나무에서 직접 증류 방식으로 추출한 에센셜 오일 형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니까 사용자의 취향이나 사용 목적, 예를 들면 향의 강도나 지속 시간, 아니면 사용 편의성 이런 걸 고려해서 자기한테 맞는 방식으로 팔로산토의 향과 효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선택지가 다양하군요. 스틱부터 파우더, 오일까지. 여러 자료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건 결국 팔로산토의 핵심은 그 자연적인 기원,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때 갖게 되는 어떤 마음 챙김이나 존중의 태도,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수백 년 전 원주민들의 지혜와 영적인 전통이 현대사회의 웰빙 트렌드랑 만나서 일상 속에서 새롭게 활용되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과의 연결,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도구로서 말이죠. 나들면서 폭넓게 활용되는 참 신비로운 나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이 두 자료는 팔로산토가 단순히 향이 좋은 나무, 이걸 넘어서 우리 주변 공간을 정화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강력한 자연의 도구이자 동시에 깊은 문화적 전통과 연결된 특별한 존재라는 걸 설득력 있게 보여줬어요. 핵심적인 장점들을 좀 요약해보자면 화학 성분 없는 천연 정화 및 탈취 능력,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하는 심리적 안정 효과, 또 명상이나 집중력 향상을 돕는 보조 기능, 그리고 윤리적 소비와 지속 가능성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점,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겠네요. 팔로산토의 기원과 역사적 배경부터 시작해서 명상이나 실내 정화 같은 구체적인 활용법,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접하는 제품 정보와 윤리적인 고려 사항까지 정말 알찬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네요. 네, 공유해 주신 자료 덕분에 팔로산토라는 하나의 주제 안에서도 이렇게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탐구해 볼 수 있어서 저 역시 매우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 합니다. 자료에서 팔로산토가 전통적으로 해충, 특히 모기 같은 벌레를 쫓는데도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언급되었는데요. 네, 그랬죠. 우리 인간에게는 이토록 매력적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향기가 어째서 어떤 곤충들에게는 기피의 대상이 되는 걸까요? 이것은 어쩌면 향기라는 감각, 또 자연이 만들어낸 화학적 신호, 그리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각기 다른 종들이 세상을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 사이의 그 복잡하고도 오묘한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드는 지점 아닐까요? 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혹시 팔로산토를 직접 경험하게 되신다면 그 독특한 향을 느끼시면서 이런 질문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사색이 될 것 같습니다.